뉴욕 롱아일랜드 연방하원의원 보궐선거에서 톰 수오지 후보가 승리했습니다. 매주 한인 이민사박물관이 오늘 뉴욕 한인회관에서 철거를 마치고 당분간 폐쇄에 들어갑니다. 연방상원의원에 도전한 태미 머피가 기득권 세력으로 간주돼 앤디 김 의원이 반사 이익을 누리고 있다는 분석이 제기됐습니다. 오늘 전국적으로 우버와 리프트, 도어대시 등 플랫폼의 운전자들이 대거 파업에 나섰습니다. 아름다운 제품에서부터 아름다운 사회를 만들기까지 키스는 뉴욕에서 시작하여 현재는 전 세계 12,000명의 직원들과 함께 끊임없이 도전하는 기업입니다. 사람을 생각하고 존중하는 기업. 키스는 한인들이 사회의 주인공이 될 수 있도록 든든한 버팀목이 되겠습니다. 글로벌 뷰티 기업 키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월 14일 수요일 TKC 뉴스데스크 첫 소식입니다. 뉴욕 롱아일랜드 연방하원의원 보궐선거에서 톰 수오지 후보가 승리함으로써 민주당과 공화당의 의석 격차가 6석으로 줄어들었습니다. 올겨울 최악의 눈폭풍 속에 치러진 어제 뉴욕주 연방하원 제3선거구 보궐선거에서 민주당의 톰 수오지 후보가 53.9%를 획득, 46.1%에 그친 공화당의 마지 필립 후보를 누르고 당선됐습니다. 이에 따라 공화당 소속 조지 산토스 전 의원의 지역구를 다시 민주당이 되찾아옴으로써 민주당이 연방하원 한 석을 더 늘려 213석을 확보했으며 219석인 공화당과의 격차는 6석으로 줄었습니다. 수오지 당선자는 지난 2016년부터 이 지역구에서 2선을 한 뒤 뉴욕 주지사 출마를 위해 스스로 사퇴했다가 조지 산토스가 의원직을 박탈당함으로써 다시 당선의 영광을 아는 것입니다. 이 선거구 절반은 나소 카운티, 절반은 퀸즈 지역으로 나소 카운티는 민주당의 아성에서 최근 공화당의 지지가 크게 늘어난 반면 퀸즈는 민주당의 지지자가 많았기 때문에 퀸즈 지역의 높은 투표율이 승리의 주요 요인으로 풀이됩니다. 특히 민주당은 이번 보궐선거가 11월 대통령 선거의 전초전이라고 판단, 중앙당 차원에서 TV 광고 등에 거금을 투입했습니다. 한편 수오지 당선자는 1962년생, 올해 62세로 지난 1994년부터 2001년까지 글렌 쿠브의 시장, 그 이후 나소 카운티장을 지낸 뒤 2017년부터 2023년까지 8년간 연방하원의원을 역임했습니다. 미주 한인 이민사박물관이 오늘 뉴욕 한인회관에서 완전히 철거하고 새 장소를 찾을 때까지 당분간 폐쇄하게 됐습니다. 김민성 관장과 이사들은 14일 뉴욕 한인회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뉴욕 한인회와 5년 옵션 렌트비 합의 불발로 한인회관에서 나가기로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민사박물관은 지난 12일부터 철거를 시작해 오늘 완료했습니다. 새로운 박물관 장소를 찾을 때까지 박물관 전시물과 기증품 등 모든 물품은 뉴저지 소재 건물에 잠시 보관할 계획이라고 김 관장은 말했습니다. 2018년 초 개관식을 갖고 한인사회에 정식 공개한 미주 한인이민사 박물관은 당시 한인회와 5년 리스 계약을 맺고 첫 해와 둘째 해에는 월에 $10, 나머지 4년은 월에서 500에서 550달러 수준의 렌트를 내기로 계약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한인회는 렌트를 받으면 세금 공제를 받을 수 없어 박물관에서 받은 렌트 체크를 전혀 입금시키지 못했습니다. 최근 리스 재계약 과정에서 박물관은 한인회로부터 월 렌트 $6,000, 조정하더라도 최소 렌트 $3,000를 내라는 제안과 함께 박물관을 한인회 소속으로 하면 좋겠다는 제안을 받은 바 있습니다. 박물관 측은 두 제안을 거절하고 박물관의 이전을 선택한 것입니다. 연방상원의원에 도전한 필 머피 뉴저지 주지사의 부인 태미 머피가 기득권 세력으로 간주되는 바람에 앤디 김 의원이 반사 이익을 누리며 선전하고 있다는 분석이 제기됐습니다. 정치 전문 매체 폴리티코는 연방상원의원 후보를 결정하는 민주당 경선에서 당 지도부가 경선 결과를 좌우하는 기득권 시스템에 반대하는 이들이 앤디 김 의원을 지지하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뉴저지주 민주당은 후보 경선 때 지도부가 지지하는 후보를 투표용지에 가장 잘 보이는 부분에 인쇄하고 나머지 후보들은 잘 안 보이는 부분에 배정하는
이른바 카운티라인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뉴저지의 민주당 유권자들은 이 같은 시스템에 반발, 앤디 김 의원의 지지로 몰리고 있으며 특히 필 머피 뉴저지 주지사가 자신의 아내인 태미 머피를 위해 관권을 동원한다는 의혹이 일면서 이 같은 기득권에 집단 반발하는 움직임이 감지되고 있습니다. 특히 이 같은 기류를 반영하듯 머피 주지사 부부가 20년 이상 살았던 맘머스 카운티의 민주당 당원대회 투표에서 앤디 김이 태미 머피를 크게 앞서는 결과로 이어지기도 했습니다. 또 현 상원의원인 로버트 메넨데즈가 뇌물수수 혐의로 기소됐고 많은 증거가 공개됐음에도 계속 무죄를 주장하는 데 대해서도 유권자들이 환멸을 느끼고 있고 메넨데즈의 기득권 이미지가 태미 머피에게 그대로 투영되고 있다는 점도 앤디 김에게 유리한 요소로 풀이됩니다. 발렌타인스데이인 오늘 전국적으로 우버와 리프트, 도어대시 등 플랫폼의 운전자들이 대거 파업에 나섰습니다. 오늘 뉴저지와 LA, 시카고, 필라델피아, 마이애미와 플로리다 등 전국 각지에서 우버와 리프트 운전자들이 더 나은 임금과 복리 후생을 요구하는 파업을 벌였습니다. 시위에 참여하는 노동자들은 오늘 각지의 공항에서 각사의 앱에 올리는 승객 탑승 콜 및 배달 콜을 일제히 거부하는 파업 시위를 벌였습니다. 이들은 라이드와 배달이 늘어나며 더욱 바빠지는 발렌타인스데이에 맞춰 이번 파업을 계획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미국 전역에서 10만 명 이상의 라이드 및 배달 기사를 대표하는 앱 노동자를 위한 정의연합은 이번 파업의 목적은 노동자들에게 더 나은 노동 환경과 페이를 요구하기 위함이라고 밝혔습니다. 이 가운데 우버와 리프트 측은 오늘 파업의 잠재적인 영향을 일축하며 우리는 노동자에게 이미 정당한 임금을 지불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우버는 노동자들의 수입은 여전히 강력하다며 2023년 4분기에 우버 운전 노동자는 시간당 약 33달러를 벌었다고 주장했습니다. 리프트 역시 최근 주간 보장 수입을 약속했다며 이에 따라 운전 노동자들은 승객이 지불한 금액의 최소 70%를 받을 수 있게 됐다고 밝혔습니다. 타임스퀘어에서 경찰 2명을 폭행한 것으로 알려진 난민 중 1명이 이번에는 퀸즈 메이시스 백화점에서 조직적인 강도 행위를 벌인 혐의로 체포됐습니다. 경찰은 어제 오후 퀸즈 엘르머스트에 위치한 메이시스 백화점에서 발생한 강도 및 소절도 범죄와 관련해 19세 난민 고메즈 이스퀴엘이 체포됐다고 밝혔습니다. 고메즈 이스퀴엘은 앞선 1월 타임스퀘어에서 2명의 경찰관을 폭행한 혐의를 받는 11명의 무리 중 1명으로 그는 1월 말 체포된 뒤 보석금 없이 석방됐었습니다. 고메즈는 어제 오후 5시 33분경 퀸즈 엘르머스트에 위치한 메이시스 백화점에서 3명의 다른 용의자와 조직적인 강도 및 소절도를 벌인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그들이 가방 속에 훔친 608달러어치의 의류를 숨겨 나가려고 할 때 보안관이 그들을 저지했습니다. 그때 그들 중 1명이 보안관의 얼굴을 주먹으로 때렸습니다. 이후 보안관의 몸과 머리 등을 구타한 뒤 그들은 퀸즈 블레바드에서 서쪽 방향으로 도주했습니다. 경찰은 용의자들의 모습이 담긴 사진을 공개, 현재 그들을 수배 중입니다. 계속되는 오류와 지연 문제로 난항을 겪고 있는 팝사와 관련해 교육부가 오류 해결을 위한 새로운 조치를 발표했습니다. 13일 교육부는 대학들이 팝사의 신청을 처리하고 학생들에게 재정 지원 제안을 빠르게 전달하는 데 집중할 수 있도록 요구사항을 완화한다고 밝혔습니다. 먼저 절차 간소화를 위해 대학의 재정 지원 규칙 준수에 대한 검토를 오는 6월까지 중단합니다. 교육부는 사기 의심 등 심각한 위반 사항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를 일시 중단해 발생 가능한 지연 상황을 없애려는 취지라고 밝혔습니다. 또 신원 사기 방지를 위한 학생 신원 검증 절차를 간소화합니다. 마지막으로 기존의 일부 대학이 연방학생 지원 프로그램 참여 계약이 만료되기 90일 전 교육부의 자격을 재인증받아야 하는 요구사항을 면제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로써 대학이 학생들에게 재정 지원 제안을 제공하는 데 집중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입니다. 앞서 팝사의 지연으로 인해 학생들이 대학 선택에 있어 대학별 재정 지원 상황을 고려하기 어려워진다는 지적이 제기됐습니다. 그에 따라 일부 대학은 입학 결정 마감일을 연기했으며
회계감사국은 팝사의 오류와 지연 문제에 대한 조사에 착수하기도 했습니다. 지난 6일 연방하원 본회의에서 부결됐던 마요르카스 국토안보부 장관 탄핵안이 어젯밤 다시 한 표 차로 가결됐습니다. 공화당은 지난 6일 소속 의원 4명이 이탈해 반대표를 행사함으로써 찬성 214표 대 반대 216표로 부결됐던 알렉산드로 마요르카스 국토안보부 장관 탄핵안을 어제 재상정, 찬성 214표 대 반대 213표, 단 한 표 차로 통과시켰습니다. 이번 표결에는 지난 6일 표결 때 암 치료를 이유로 불참했던 스티브 스컬리스 공화당 원내대표까지 표결에 참여 아슬아슬하게 통과됐습니다. 공화당은 뉴욕 연방하원 의원 보궐선거에서 민주당 후보인 톰 소우지가 당선되면 민주당과의 표차가 더욱 줄어든다는 점을 의식, 소우지 당선이 전에 속전속결로 탄핵안의 표결을 진행했습니다. 연방하원에서 현직 강요에 대한 탄핵안이 하원에서 가결된 것은 1870년대 이후 약 150년 만에 처음입니다. 이에 따라 탄핵안은 연방상원에 회부되지만 제적의원의 3분의 2가 찬성해야 하므로 탄핵안은 부결될 것이 확실시됩니다. 어제 탄핵안 가결 뒤 마이크 존슨 하원의장은 국토안보부 장관은 국경 통제 실패 등으로 탄핵돼야 마땅하다고 주장했고 지난 6일 부결에 따른 리더십 상처를 다소 회복하게 됐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이 기밀문서 유출과 관련 불기소 처분을 받은 데 대해 미국민 절반이 현직 대통령으로서 특혜를 받았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로이터 통신과 입소스가 지난 9일부터 12일까지 1237명을 대상으로 공동 여론조사를 실시한 결과 응답자의 절반이 넘는 53%가 바이든 대통령이 현직 대통령으로 특혜를 받았다고 답했습니다. 또 응답자의 64%는 바이든 대통령이 부통령 때 기밀문서를 자서전의 집필 등을 위해 불법, 고의적으로 가져갔다고 믿을만하다고 답했습니다. 고령 논란에 대해서는 응답자의 78%는 바이든이 정부에서 일하기에 너무 늙었다고 답한 반면 트럼프가 너무 나이가 들었다는 답변은 53%에 그쳤습니다. 특히 바이든 대통령과 트럼프 전 대통령의 가상 양자 대결에서는 트럼프 전 대통령이 37%로 34%에 그친 바이든 대통령을 앞섰으나 오차범위 5.8% 내의 소폭 우세로 큰 의미는 없는 것으로 풀이됩니다. 하지만 공화당 응답자의 25%, 무소속 응답자의 절반은 트럼프가 중범죄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는다면 트럼프에게 투표하지 않겠다고 답했습니다. 니키 헤일리가 사우스캐롤라이나 경선에 사활을 걸고 있지만 트럼프에게 30% 이상의 큰 격차로 뒤지고 있어 사실상 이 경선을 기점으로 사퇴할 가능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CBS 방송과 유고부가 지난 5일부터 10일까지 사우스캐롤라이나 공화당 유권자 1,004명을 대상으로 여론조사를 실시한 결과 응답자의 65%가 트럼프 전 대통령을 지지했습니다. 반면 헤일리 전 대사를 지지한다는 답변은 30%로 트럼프 전 대통령 지지율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했고 격차는 35%포인트에 달했습니다. 특히 헤일리 전 대사는 바이든의 기억력 문제가 논란이 되자 트럼프 전 대통령 역시 고령으로 정신 능력에 문제가 있다고 비판했지만 응답자의 61%는 헤일리의 이 같은 지적이 불공정하다고 답했습니다. 또 양자 가상 대결에서도 트럼프 전 대통령이 바이든 대통령을 이길 것이라는 답변은 89%인 반면 헤일리가 이길 가능성은 75%에 그쳤습니다. 오는 24일 경선이 실시되는 사우스캐롤라이나는 헤일리의 고향이자 주지사를 지낸 곳으로 정치적인 텃밭임에도 부진을 면치 못해 사실상 이 경선이 헤일리 선거운동의 종착점이 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헤일리 전 대사 본인은 최소한 3월 첫 주 화요일인 슈퍼 화요일까지는 계속 전진할 것이라고 강조했지만 사우스캐롤라이나에서 대패하면 핵심 지지층이 이탈, 사퇴가 불가피하게 됩니다. 주요 단신 전해드립니다. 김성한 전 대통령실 국가안보실장이 어제 워싱턴의 전략국제문제연구소 팟캐스트에 출연, 오는 4월 한국 총선을 앞두고 북한이 국제적인 무력 도발에 나설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한국과 쿠바는 오늘 뉴욕에서
양국 유엔 대표부가 외교 공한을 교환하는 방식으로 공식 외교 관계를 수립했습니다. 로이드 오스틴 국방장관이 어제 오후 월터 리드 국군병원에서 퇴원, 오후 5시에 업무에 복귀했고 오늘 우크라이나 지원 화상회의에 참석했습니다. 공화당 하원 컨퍼런스 의장인 뉴욕 출신 엘리제 스테파니크 의원이 레티샤 제임스 뉴욕주 검찰총장의 트럼프 소사가 불법이라며 제임스의 변호사 자격 박탈 또는 자격 정지를 촉구했습니다. 어제 낮 12시 반쯤 브루클린 선셋파크에서 길을 걷던 74세 여성이 3층 건물에서 떨어진 벽돌에 맞아 목숨을 잃었습니다. 어제 오후 5시 반쯤 텍사스주 오스틴의 한 종합병원 응급실에 차량이 돌진, 1명이 숨지고 10여 명이 부상을 입었습니다. 지난 1940년 미시건 북쪽에서 침몰됐던 244피트 길이의 벌크 화물선이 약 84년 만에 수페리어 호수 바닥에서 발견됐습니다. 미국 최대 오프라인 유통업체 월마트가 스마트 TV 등을 주로 생산하는 가전업체 비지오를 20억 달러에 인수할 것으로 알려졌으며 인수에 성공하면 가격이 더욱 낮아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날씨 전해드립니다. 목요일인 내일은 흐리고 소나기가 내리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38도, 최저 기온은 34도입니다. 해 뜨는 시간은 6시 50분, 해 지는 시간은 5시 30분입니다. 이상으로 주간 날씨와 세계 날씨 전해드립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재외선거를 위한 궁금증을 해결해드립니다. 투표 시 국외부재자는 신분증명서만 지참하시면 되고 재외선거인은 신분증명서와 국적 확인에 필요한 서류 원본이 필요합니다. 만약 재외선거인이 귀국 등의 사유로 등록 신청을 철회할 경우 관할 선관위에 귀국 투표 신고 후 선거일에 국내 투표소에서 투표하실 수 있습니다. 3월 27일부터 4월 1일까지 실시되는 제22대 국회의원 재외선거에 여러분의 소중한 한 표를 행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참여센터가 2024년 풀뿌리 인턴십 프로그램에 참여할 고등학생들을 모집합니다. 뉴욕과 뉴저지에 거주하는 9에서 12학년 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이 프로그램은 한인사회의 다양한 이슈를 분석하고 문제 해결을 위한 각종 프로젝트와 캠페인 활동을 벌이게 됩니다. 참가 학생들은 5월 31일부터 10월 25일까지 22주 동안 선출된 공무원 및 연방의회 구성원들을 만날 수 있는 기회도 제공됩니다. 3월 29일까지 모집하는 풀뿌리 인턴십 프로그램에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 한국에 가신다고요? 한국에서 오셨다고요? 유니온 전당포에 오셔서 쇼핑도 하시고 경비도 벌어가세요. 롤렉스, 카르티에, 구찌, 다이아가 박힌 보증서가 있는 각종의 보석들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한번 오셔서 구경도 하시고 상담도 받고 눈으로 직접 보세요. 소자본으로 보석상을 운영하고 싶으시면 유니온 전당포를 찾으세요. 전화 718-461-8949 43년 전통의 명품 다이아몬드 킴스 보석에서 스페셜 세일을 진행합니다. 전화 212-575-2317번 또는 855-260-4700번으로 문의주세요. 이상으로 2월 14일 수요일 TKC 뉴스데스크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